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2월 14일 일요일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증시가 시작된 지도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죠. 설날 연휴를 기점으로 정확히 2021년도의 1, 4분기 전반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내일부터 이어질 1, 4분기의 후반전, 그 증시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연초 장세를 간단히 브리핑 또 해보고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증시 동향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내 증시도 숨가쁘게 연초에 3,266까지 도달했다가 지수가 뭐 3,100선에서 박스권으로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부터 전개될 1, 4분기 후반전의 증시를 어떻게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은지 테마별 또 종목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다행히 우리가 해외 증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증시가 특별한 변동이 없었죠. 전반적으로 다 강한 흐름을 특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전개되었는데요. 의외로 이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개인 흔히 동학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10만 전자 연초에 8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에 눌려가지고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수익을 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매수매도 그 상황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에 치중해서 많이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고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수익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연휴 기간 동안에 TSMC 대만의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 TSMC라든가 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지수상으로도 그렇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런 분위기여서 어느 정도 재차 내일 이후부터 삼성전자에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생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휴 중에 나온 뉴스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분쟁 소송이 LG화학의 승리로 일단 소송은 마무리된 그런 상황인데요. 반대로 이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폭스바겐이라든가 포드 등 기존의 SK이노베이션 제품을 사용하던 그런 업체들이 이 소송에 대해서 SK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SK 쪽이 새로운 전기를 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상황도 좀 한번 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쪽으로는 이게 연휴 중에 이런 판단이 나오고 증시가 한참 쉬면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면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LG의 승리로 끝나고
일단 마무리 국면이 되긴 하지만 미국 ITC 최종 결정에서 일단 코너에 몰린 SK의 합의 이런 거를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더군다나 지금 폭스바겐이라든가 일부 SK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쪽에서 서로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ITC가 SK 측에 10년 수익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 조치로 당장 타격을 받게 된 폭스바겐이라든가 포드 등의 이 피해를 또 줄이기 위해서 2년이나 4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죠. 이제 여하튼 SK와 LG 간에 어떻게 합의에 도달하느냐 이런 문제이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 가동 여부 이런 것들을 SK도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LG와의 타협 가능성이 어떻게 거론이 되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죠. 여하튼 SK 입장에서는 SK나 SK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연휴하고 겹쳐서 어느 정도 급락 과정을 좀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SK나 LG에서 서로 유리한 합의 사항을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아차와 애플카의 협업이 최종적으로 이 양측이 부인 공시를 하면서 무산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마지막 날 다시 이제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전기차라든가 목적 기반 차량에 2025년까지 총 29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휴 전날 주가 시세도 그동안 약세를 벗어나서 많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현대차가 8,500원 상승 3.5% 정도 연 이틀 강세로 보이는 그런 추세로 보여주었고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매 동향에서도 점진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빠르게 시세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연휴 전날 우리가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닉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 국내의 소규모 업체인 이트론과 EID 주가가 500~6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이 회사들이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 유럽 쪽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완치율도 92%에 이른다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다양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를 해서 러시아의 이 스푸트니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장이 발표를 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관심으로 부과가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의 주가가 이트론이라고 하는 주식이 상한가를 3번까지 올라갔죠. 지난 월화수 3일간 400원, 300원, 400원대에서 무려 733원까지 연 거래량이 4, 5억 주에 이르는 그런 강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연휴 전날에는 다시 지금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스푸트니크의
생산량이 너무 작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수 앱지스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었죠. 아주 강력한 1800만 주의 거래를 이루면서 상한가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도 또 32,900원. 바이넥스는 이미 고가의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이게 27% 34,000원까지 갔다가 종가 대략 32,900원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수 앱지수가 상한가까지 치솟는 그런 강세를 보여줬죠. 여하튼 지금 기존에 한국에서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한국 코러스의 용량이 조금 좀 부족해서 이수 앱지스하고 바이넥스를 방문해서 추가로 한번 용량이라든가 생산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겠다, 이런 보도로 인해서 주가가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 상한가에 물량이 다 소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 보도에 의하면 이수 앱지스와 바이넥스가 러시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스푸트니크 1억 5천만 도스 위탁 생산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러시아 관계자들이 내주 방한해서 실사를 마치고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강세로 기울었는데요. 주말에 추가로 나온 뉴스에 의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이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이거를 도입이라든가 매수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죠. 아무래도 러시아와의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측면들이 또 있고요. 여전히 지금 유럽 쪽에서는 스푸트니크의 면역 효과에 대해서 91%에 이른다 하면서 고령층에 접촉하는 것도 효과가 좋다, 이렇게는 알려져 있지만 과연 우리 국내에 이거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접종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좀 더 진행이 되고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트론이라든가 EID가 주가가 저가라는 걸 이용해서 특히 매수세들이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이트론과 EID가 100억씩 스푸트니크 펀드에 투자했던 그런 공시사항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스푸트니크 면역 회사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한국 코러스라고 하는 업체에 투자를 했다는 간접 투자죠, 아무래도. 그리고 위탁 생산도 이미 주어진 대로 우리가 생산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도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또 비트코인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테슬라가 1조 7천억을 투자했다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이 일시적으로 5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다시 또 안정적으로 5천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개인 간의 비트코인을 거래했던 그런 관행보다도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전기차 업체가 과연 이 비트코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술 이거를 얼마큼 그 투자에 접목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우리 국내에서 비덴트라고 하는 회사 빗썸의 최대 주주죠. 또 상대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 업비트의 또 최대 주주가 되고요. 또 위지트라고 하는데도 그 빗썸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빗썸의 그 거래 체계라든가 이런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었죠. 화요일 날 상한가까지 가고 1억 주가 넘게 거래되면서 비록 그 연휴 마지막 날은 소폭 조정으로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1억 주가 넘는 그런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다시 5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는 단기적인 시세 흐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SBI 인베스트먼트라든가 또 비트코인 투자로 대규모 평가이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진 인프라웨어 같은 것이 다시 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는 내일 증시에서는 다시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한 차례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2월 중에 대한전선 인수업체 새 주인이 될 후보가 4, 5곳으로 압축됐다 하는 추가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1290원으로 1.5% 정도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약 90만 주에 이르는 거래량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종목도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이쪽에 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연휴 마지막 날 지금 1270원 플러스 50원 정도로 마감이 되면서 거래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89만 주 매수하고 프로그램에서 다시 90만 주 정도 순매수가 증가한 그런 모습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인수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린 뉴딜 수혜 기업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800억 대규모의 매출과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는 점, 지난해 영업이익이 515억 원으로 증가를 했죠. 전년 대비해서 과거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비 입찰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점, 이제 2월까지 인수 후보들을 접수를 받은 다음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 인수 후보를 정한다. 또 최근에 풍력과 또 관련해서도 이 해상 풍력 케이블의 전문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간 외에서도 뉴스로 또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 장세는 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의 후반전이라고 그랬죠. 내일부터 이어질 1, 4분기의 그 후반기 장세는 물론 그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또 한 2달 정도 5월 3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래서 약간 늦춰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조정도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설 이후의 시장도 지수가 먼저보다 그 1월 초에
급박하게 올라갔던 그런 급속 상승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연초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현대차 또 LG화학 같은 2차 전지들, 그래서 그 기존의 BDIG,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그 흐름으로 가는 그 주도주들의 손바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존 그 종목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특히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또 항공 우주 이런 관련주들도 새로운 그 가격 메리트가 많이 생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언택 수혜주로 분류가 됐던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게 이어지는 상승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휴 이후의 장세, 전 같으면 연휴가 길게 지속됐을 때 해외 증시가 하락한다든가 이런 악재가 출현해서 주가가 약한 흐름이었지만 이번 그 연초 장세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매도가 재개되고 하는 이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대기업 그룹주들이 자율주행차라든가 2차 전지 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전개되면서 강한 장세 흐름,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많이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의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인해서 지수를 끌고 가는 내일 주초 장세부터 어느 정도 지수도 반등하면서 그동안 그 낙폭 조정이 컸던 반도체 관련주로의 순환매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세 흐름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휴를 맞이해서 다음 주 전개될 1, 4분기의 후반기 증시 전망을 테마별로 또 뉴스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